30년 만에 총파업을 벌였던 LA 통합교육부 교사들이 어제 교육부와의 새로운 계약서 내용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모든 학교들이 오늘부터 정상화되었습니다.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교사 봉급의 경우 2017-18년도부는 3% 인상, 2018-19년도부는 추가로 3%를 인상해 6%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3년간 4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한 학급 사이즈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3년에 걸쳐 전 초등학교와 전 중학교에 풀타임 간호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합의안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2년간 1억 7,500만 달러, 2년 후에는 2억 2,80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가세티 시장은 기금 마련을 위해 주정부와 카운티 그리고 시정부에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립대 시스템인 CSU, 즉 캘스테이트 주립대가 내년도 신입생과 편입생 입학 정원을 약 8,000명 늘릴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작곡가 겸 가수로 활동하는 입양아 출신의 30대 한인 여성이 동료 남성 가수와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머리에 비닐봉지를 함께 뒤집어 쓴 채로 발견됐으며 침대 아래에서는 자살과 자살 방법이라는 책과 함께 짧은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한 8호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로레타 산체스 전 연방하원 의원이 어제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LA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LA 한인 이민사와 굵직한 타운 역사 등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절 기념 대형 공동 행사를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남북이 서울이나 평양에 함께 모여 합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이 어제 의혹이 진원지인 목포를 찾아서 현지 기자들과 장시간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신이 모은 유물과 재단의 자산을 모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일주일 새 이런 일이 두 차례나 더 있었는데 일본 측이 노리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을 부각시켜서 아베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고 자위대를 더 키우고 더 나아가서 평화헌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Good morning. Thank you, Mr. Mayor. I'm delighted we've reached an agreement with UTLA that provides teachers with a well-deserved salary increase, that will reduce class size, and add more support to our students and educators in schools, including librarians, nurses, and counselors. I want to thank Mayor Garcetti for his leadership, his efforts to bring us together, and helping us solve this. And I want to thank Alex Caputo-Pearl. 네, 지금 에릭 가세티 시장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참 감사한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어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의 육성을 듣고 계십니다. Public education is the ultimate labor management collaborative, and this agreement reflects this in spirit and in letter. We entered contract negotiations with 4 objectives, and this agreement will achieve all of them. The first was to provide a fair 6% increase to all who work in schools.
네, 교사 봉급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일단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라는 어스틴 뮤트너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의 육성을 듣고 계십니다. 자, LA 통합구 교육구 소속 교사들의 파업이 이에 따라서 끝났습니다. 교육구와 교사노조 측 그리고 에릭 가세티 LA 시장까지 마라톤 협상을 한 끝에 합의를 도출해 낸 것입니다. 어제 그리고 요일로 따진다면 화요일 이 합의가 잠정 도출된 것입니다. 교사노조도 이 합의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파업은 화요일부로 끝나고요. 수요일 오늘부터는 이 모든 학교가 정상화 됐습니다. 네, LA 교사들의 분노가 통했다. 오늘 K타운 핫 이슈 키워드입니다. 홍재식 기자 또 급히 모셔야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건 뭐 이제 어제 발표가 돼서 저희들이 좀 급히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합의안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합의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의 연봉 인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7-18학기에 대한 3% 연봉 소급 적용하고요. 네. 그리고 작년 7월 즉 협상이 시작됐던 때부터의 3% 추가 연봉 소급 적용을 포함해서 6%가 됩니다. 이게 이제 원래부터는 소급 적용을 처음부터 6%를 해달라 그랬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소급 적용하는 건 3%. 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나도 3%.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6%. 네, 원래 6.5%를 요구를 했었는데 네. 요 내용은 사실 교육부 측의 얘기를 많이 따라준 듯합니다. 네. 그리고 소급 교사들은 2017-18 1년 반 전에서부터 아예 6%를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당시는 3%. 네. 조금 절충은 됐어요. 절충됐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의 입장은 연봉 인상이 이번 파업의 주 목적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들은 사실 연봉 인상은 모든 언론들이 연봉 인상이 먼저 됐습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교사들 입장에서는 요 다음에 나올 얘기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교사들도 처음에 초기에는 살짝 전략적인 미스도 좀 있었어요. 네. 처음에 파업하기 초기에 그때는 이제 연봉 인상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막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언론에 우리가 자칫하면 잘못 비추어지겠다 해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 요구하는 것은 네. 학급 사이즈 줄이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연봉을 깔았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연봉 얘기를 아무래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지금 방금 전에 그 어스틴 뮤트너 교육감의 육성도 들었습니다만은 합의안에 대한 얘기할 때 맨 처음 연봉 얘기부터 역으로 그거부터 드러내잖아요. 네. 교사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처음에는 미숙했는데 네. 뭐 그건 그거고. 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합의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일단 학급 사이즈 줄이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연봉 외에도 학급 네. 사이즈요? 사실 이게 좀 되게 중요했던 내용인데요. 네. 앞으로 3년 동안 이 90개의 학교는 매년 학급당 6명씩 학생을 줄이게 돼 있습니다. 뭐 90개라 봐야 전체 교육구를 보면 얼마 안 되는데. 네,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어디냐. 그러니까 이 90개 학교는 당장 급한 학교입니다. 학급 사이즈가 너무 커져 있는 학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또 학급당 학생 최대 규모 그 카파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게 만든 교육부의 정책 자체를 아예 파기시켰습니다. 이번 이건 합의안에서.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예상치로는 2022년, 2023년 학기가 정도 되면은 요게 이제 그 목표를 다 이룰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당장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지금 이런 학급 사이즈 줄이는 거는 이제 해 나갈 터인데 네. 그게 이제 2022, 23 지금은 이제 18, 19 중간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후에. 예, 그리고 앞으로 3년 내에 교육군 의 모든 학교에 주 네. 5일 근무 풀타임 간호사를 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아니 지금 그럼 없단 말이야? 양호 선생님 없는 학교가 있단 말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부족했던 거는 맞고요. 그리고 파타임으로 많이 돌려 있고,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건데 일단 급한 대로 2년 내에 30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 이게 이제 간호사죠? 네, 간호사 풀타임 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 간호사 분이 학교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니까 사실 진짜 원래 그랬어야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 합쳐져 있는 그 뭐 학교? 통칭인데요. 충분한 라이브러리안과 스태프들을 요구를 해왔고 이번에 합의가 돼서 일단 2년 내에 82명의 라이브러리안, 교사 자격증을 갖춘 라이브러리안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2년 내에 82명. 2년 내에 82명입니다. 저는 요것도 살짝 좀
게시판 꺾고 싶어요. 네. 당장 82명도 저는 사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내에 82명이래 봐야 LA 통합교육구가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어마어마한 큰 교육구인데 네. 82명 그것도 2년 내에 고용해봐야 글쎄 뭐 얼마나 표시가 날까요?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에만 해당이 되는데. 네. 그리고요.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카운슬러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아, 중요하죠. 예,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 500명당 1명의 카운슬러라는 그 레이쇼를 요구를 해왔고요. 네. 여기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2019-20년 학기에 17명 풀타임 카운슬러를 먼저 하여를 하고요. 이건 내년이네. 네, 그리고 2021-22년 학기에 60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지금은 학생 몇 명당 카운슬러 한 명이에요. 교육부 내의 평균직으로 보면 690에서 890명까지 올라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890, 즉 거의 900명당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네, 카운슬러가 이 카운슬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뭐 도서관 사서도 중요하고 네. 간호사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카운슬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뭐 굳이 뭐 순위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앞으로 1년 안에 17명? 네, 일단은 야, 이거에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교사들이. 예, 그리고 나서 6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사실 이 합의안은 이 시장실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부하고 교사 노조 대표 측이 합의한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투표를 어저께 밤에 붙인 거거든요. 21시간 이상 이제 이게 논의 끝에 합의가 된 거를 했는데 투표했는데 이제 교사 노조 멤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단 승인을 한 합의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연봉 인상 이 부분은 교사들이 요구한 거에 조금 절충은 됐지만 크게 깎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풀타임 간호사나 라이브러리안, 특히 이제 풀타임 카운슬러 고용 문제 이거는 저는 불만입니다. 이게 뭐 풀타임 카운슬러를 지금부터 1년 안에 17명 추가 고용한다? 이걸 합의했다고 교사들이? 이거 합의하려고 그렇게 비 맞고 시위한 거예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학생들 여러 가지, 학교도 못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네. 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나서 차터스쿨 상한제 가 합의가 됐습니다. 이거는 네. 사실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밀어나갔던 상황인데요. 네. 차터스쿨에게 캠퍼스를 이제 빌려준 학교나 뭐 차터스쿨 이 사용 허용된 학교들에 대해서 이 노조는 특별 코디네이터를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차터스쿨에 조금 더 깊이 좀 관여해서 그 교육부에 대한 체크 앤 밸런스를 하겠다는 얘기로도 좀 들리고요. 네. 그리고 28개 학교에 대한 일단 급하게 28개 학교에 대한 랜덤 설치는 일단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설치가 뭐냐면 네. 갑자기 어느 날 메탈 디텍터 놓고 학생들께 소지품 검사하거나 불신 검문하는 작업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2021-22학기 22년 학기부터는 이 불신 검문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요거는 불신 검문 하니까 좀 기분 나빠서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네. 들 수도 있지만 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네.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뭐 메탈 디텍터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뭐 인권 침해가 될 건 아니고. 네. 네. 근데 이걸 왜 못하게 선생님들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거기에 또 부연 설명이나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기사가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학생들의 인권이나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저도 좀 봐야 되겠고 오히려 이런 게 제대로 되면 선생님들도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본인들도 좀 안전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과연 그것 자체가 안전을 뭐 모색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 가끔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불신검은 나와봐야 소용도 없는데 네. 그 모습 자체가 학생들에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뭐 그럴 수 생각하지도 있죠. 않았던 사람들이 가만 있어봐 지금 총기 갖고 오나고 검사하는 거지 네. 가만히 있어봐 에이씨 오늘 불신검문 했으니까 내일 안 하겠지? 내일 갖고 올까? 이런 걸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생각나게 해주는 오히려 부작용밖에 안 되니 네. 그런 식으로 1년에 한두 번 할 거면 하지 마.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선생님들은? 근데 이게 일단은 불신 검문 같은 걸 해서 학생들을 좀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의도는 분명한데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이게 좀 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다고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합의에서 28개 학교에 대해서는 불신 검문 랜덤 서치를 아예 금지시키기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그 28개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라는 궁금증도 있긴 한데 네. 그냥 얼핏 그 얘기만 들으면 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조금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이 디텍트를 하고 안전이 보장된다면 괜찮지 않나? 그걸 왜 못하게 선생님들이 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어요. 네. 조금 요거는 우리가 직접 학교를 다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네, 사실 분위기를 뭐 무기들도 많이 나오고 한다는데 예, 요 부분 그 28개 학교에 대한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정말로 28개 학교를 지정해 놨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예, 뭐 안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뭐 확실하니까요. 네, 네. 예, 그거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교사들이 총 갖고 올 수 있게 허용해달라 뭐 이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네. 한때 그게 뭐 그저 허용되진 않았지만. 예, 뭐 텍사스는 실제로 진짜 총 메고 다닌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교사들이. 아이 그 교사들도 그렇고 그냥 메고 다닌대요. 음. 그래서 그런 주도 있구나라고 좀 놀라긴 했는데 네. 아무튼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최우선시 돼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정말 걱정 없이 부모들도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안전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저도 조금, 이건 좀 괜찮다라고 본 것들이, 네. 이 변호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요. 네. 이민법에 걱정이 많은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라는 항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걸 갖고 이거 괜찮다 생각했어요? 네. 저는 괜찮다 안 괜찮다 떠나서 이상하다.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 학교는 교육을 시키면 되지. 너 신분이 뭐야? 영주권 신청할 때가 됐어? 이걸 학교에서 나라 돈으로 변호사까지 돼서 그것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그 이민법 관련이라는 게 제가 이거를 이해를 했을 때는 이미그레이션 릴레이티드 컨선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컨선 그 우려 자체가 이제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게 불법 체류자들 자녀들에 대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게 아무리 뭐 이민법이 좀 강화가 되고 뭐 한다고 해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만큼은 정말 이런 컨선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거는 굉장히 교사 노조 측이 굉장히 잘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 반대입니다. 예, 왜냐면 잘났다라고 생각하시는 홍재식 기자의 생각 리스펙트 하고요.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그 불법 체류 학생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건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밖의 사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고 상담도 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학교가 무슨 자선재단도 아니고 학교는 공부 가르치는 데인데 공부 가르치면 됐지 끝나고 나서 너 신분이 뭐야?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있어? 학교에서 이민 관련 신분 제도까지 도와줘야 된다? 이건 학교가 하는 어떤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권한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그들을 도와주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학교 외에 다른 어떤 사회 제도를 통해서 더 충분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학교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상향에 대한 부분들 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런 그 시스템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되면 학생들 자체도 조금 더 안심을 좀 느낄 수 있는 상황도 좀 될 수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물론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좀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거는 확실합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멀쩡한 백인들 멀쩡하다니까 이상하다. 신분이 멀쩡한 백인들 또 신분이 멀쩡한 우리 한인 2세 학생들도 가만히 우리 이제 한인 2세나 한인 학부모들은 차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겠지만 이 백인 주류 사회 그들이 봤을 때 아니 잠깐 저렇게 이민 변호사까지 쟤네들이 얼마나 시간당 비싼 애들인데 교육부에서 돈 들여서 쟤네들까지 해서 불법 체류 애들을 신분 도와주고 다 상담해주고 저걸 왜 돈을 써야 돼? 저 돈을 학교를 위해서 쓰면 내가 베네핏을 받을 텐데 저 돈을 쓰니까 내가 받을 베네핏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걸 넣으면 결국은 이제 기금 운용이나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추측해 보기로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아니고 변호사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돈 쓰지 말고
돈 쓰지 말고 자원봉사식으로. 그럼 재능기부식으로 받아서 네. 학교에서 월화수목금 공부하는 날은 빼고 토요일 오전에 무슨 이민 관련 법률재단에서 자원봉사로 오늘 뭐 NPR 룸에서 뭐 하니까 저 오실 분은 오세요라고 과외로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이걸 기금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글쎄요, 뭐 이게 지금 합의안 전체 내용에 이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딱 두 문장으로 나온 거는 네.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죠? 예, 변호사를 하여해서 이민법 걱정이 있는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릴레이드 컨선이 있는 학생과 그 가족들을 돕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이어한다는 말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한치도 거두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자원봉사로 하면 되는데. 네. assigned lawyer이라고 돼 있긴 하네요. 네, assigned. assigned lawyer. 예.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부분 라티노 학생들이 주 혜택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30개 커뮤니티 스쿨에 매년 $35만 기금을 좀 투입해서요. 네. 학생들을 위한 소셜 서비스나 특수교육도 아트와 리더십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는 좋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홍 기자는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네. 예체능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아이가 좀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좀 어린 학생답게 좀 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됐으면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미술 시간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 시간 같은 거는 나는 사실 음악에 관심도 없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음악 시간이 있으니까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간을 뭐 무조건 이게 학교 교과 클래스 시간에 있으니까 네. 그냥 앉아서 있다 보면 누구나 다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오면 장공의 빛난 별 네, 그렇죠. 뭐 산타루치아 다 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걸 알고 그런 걸 낭만도 알고 그런 문화도 알고 지금 뭐 제가 무슨 이태리 노래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국 노래 뭐 봄이 오면 이런 것도 배웠고요. 네. 여기 중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그런 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대중가요만 알지. 그러니까 이게 요 다음에 이제 또 끝으로 나왔던 게 이제 TF팀 자체를 좀 꾸려서 학교 내에 좀 그린 스페이스를 좀 특히 공원에서 좀 멀리 떨어진 학교들은 학교 캠퍼스 내에 좀 그린한 스페이스를 좀 넣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학교 커리큘럼을 진단하고 개발하고 발전 등을 TF팀이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연봉 인상이 맨 처음에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 이 클래스 사이즈부터 쭉 해서 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프라이빗 스쿨들처럼 그러니까 공교육 LA에 있는 퍼블릭 스쿨 공교육의 질을 좀 끌어올리자라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좋죠. 당연히 그래야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예산이 많이 들 텐데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사 노조 측은 지금 교육부 측에 니네가 갖고 있는 $18억 달러의 예비 기금을 얼른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맞서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교육부 측은 그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사가 추가로 교사를 투입하는 데만 1억 7,500만 달러가 먼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2천만 달러가 이제 더 필요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번 합의안에서 이제 가세트 시장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네. 가세트 시장이 2020년 주민투표에 그 발의한 13 재산세를 다시 롤링백해서 또 교육세 명목으로 세금을 조금 더 올려서 발의안에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뭐 우리 LA 시민들 뭐 피부로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그거일 테지만요. 네. 뭐 이제 또 십시일반의 성격으로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또 투자한다라고 그런 그 공적인 개념이 조금 성립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피부에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교육세가 올라가서 결국 네, 민주당의 전형적인 수단이죠. 네. 좋아하시잖아요. 예,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저도 세금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싫은데 네. 막상 올렸다고 해서 그게 뭐 저한테 크게 뭐 이렇게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그걸 못 느끼게 조금씩 올리는 거에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이거 특별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교육과 우리의 미래라는 그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 가세트 시장의 대선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네. 일단 선생님들이 명분을 얻고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더 쓴다고 하니 일단은 저희가
요게 잘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 합의가 됐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교사들의 연봉 인상과 관련된 문제는 정확해요. 몇 년도에 몇 퍼센트, 몇 년도에 몇 퍼센트.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숫자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조금 불명확하고 2년 안에 몇 명, 3년 안에 몇 명, 아니면 진단을 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이런 것이 좀 많지 않은가라서 이런 나머지 명분이 좀 액세서리로 들어간 게 아닌가, 연봉 인상을 위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 여하튼 학생들의 학급 수를 줄인다는 거, 학급 수가 아니라 학생 수를 줄인다는 거, 이것만은 좀 빨리 좀 선행돼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됩니다. 네. 자, 오늘 아주 급히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잘했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90초) 후에 돌아옵니다. 맛과 멋을 위해 손끝에는 정성 가득,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가슴에는 정열이 가득. 퓨전 한식 크리에이터 강 셰프, 고객을 위한 맛의 창조, 명품 셰프의 5성급 요리,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셰프강 푸드 리헵. 사과와 벌몬, 퓨전 한식의 새로운 맛, 셰프강 푸드 리헵. 정들었던 제 차 아주자동차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나도 아주자동차에서 좋은 가격에 팔고 새 차로 바꿨지. 요즘 같은 때에 가격 잘 쳐주고 믿고 팔 수 있는 곳은 아주자동차뿐인 것 같아요. 중고차 팔고 새 차 사거나 리스할 때도 역시 아주자동차에서는 아주 큰 만족을 드립니다. 아주오토스닷컴에서 중고차 보유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알링턴 323-731-2100 323-731-2100번.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매일매일 진통제로 사시는 할머니,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홍아페로라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아페로라는 뼈와 인대에 영양을 주어 단 열흘만 복용해도 굳어진 허리와 무릎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부드러운 효과 홍아페로라와 2배 더 강한 효과 홍아페로라 플러스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세요. GC 내추럴.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바람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15에서 25마일의 바람 불겠고요. 산간 지역에는 40마일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벤츄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3도, 그 외의 지역은 68도에서 71도 되겠고, 밤 최저 기온은 다이몬바, 세리토스, 가든그로브가 45도, 그 외의 지역은 47도에서 50도로 어제보다 밤 기온이 5,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자,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날씨 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오르겠는데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70도 중반대의 기온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청계천 을지로 일대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을지로 부근에 오래된 음식점들이 철거된다는 소식에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가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논란이 된 음식점들을 보존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관련 소식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평양냉면집 을지 면옥입니다. 문 연지 35년 된 오래된 식당, 이른바 노포입니다. 재개발로 철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진 뒤 보존하자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서울시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담당 구청과 협의해 강제 철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미옥, 조선업 등 인근의 다른 노포들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몇 년 전 이 식당들을 비롯해 13곳을 보존 가치가 있다며 생활유산으로 지정해놓고도 정작 재개발 사업의 철거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이번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2014년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다시 저희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또 청계천 공구상가가 있는 인근 수표구역의 재개발도 행정 절차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어디를 보전하고 어디를 정비할지 원칙을 정하고 실태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소유주와 상인,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세운상가를 포함한 도심의 전통산업을 유지할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생활유산과 도심 산업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 발표에 논란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번복된 결정으로 현장은 더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그 쟁점을 KBS가 짚어봤습니다. 오락가락 행정에 서민들은 분노한다! 서울시 발표 직후 해당 구역 토지주들이 시청 앞에 몰려왔습니다. 재개발을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구 서울시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의 재개발을 중단하라! 같은 구역의 상인과 예술가들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생활유산으로 지정한 유명 가게들만 보존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장인들은 빼고 그 냉면집만 나와서 그것도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는 지금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인근 재개발 구역과 형평성 논란도 나왔습니다.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구역의 세입자들은 가게를 비우고 이미 밀려난 뒤입니다. 여기를 뺀 나머지 구역은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재개발이 모두 중단됩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주거 비율을 90%까지 높일 예정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추가 공급한다는 2,770세대, 태움과 성구역 같은 경우는 다 2022년으로 잡았는데 약간 1년 정도 딜레이 될 수는 있죠. 시행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 시작해 이미 여러 차례 계획이 바뀌었던 청계천 을지로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멈춰서며 여전히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한국의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인공 강우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실험이 모레 서해상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국과 태국에서는 이미 인공 강우 기술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중국의 인공 강우 모습입니다. 구름 씨앗을 쏴 비의 양을 늘림으로써 미세먼지를 씻어내겠다는 시도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서해 상공에서 진행됩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오는 25일 서해 먼해상에 기상항공기를 띄워 인공강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름 씨앗인 요오드와 은을 구름 속에 뿌린 뒤 강우량 변화를 측정하는 동시에 선박과 지상 관측망을 통해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적 관심이 미세먼지와 인공중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서 인공 강우 물질을 살펴서 강수 입진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까지도 같이.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기존 연구 결과 비가 시간당 10mm 이상의 강도로 2시간 넘게 내려야 미세먼지를 씻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인공강우 기술로는 시간당 0.1에서 1mm 정도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습도만 높여 미세먼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비의 양이 작으면은 일단 그 에어로졸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가 그 안에서 퍼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그럼에도 장기간 연구가 축적되면 인공강우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90초) 후에 스포츠 뉴스 이어집니다.
자동차 사업체보험 전문 윌서 제이팍 종합보험의 제이박입니다. 보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주동포 사회에 신뢰와 정직으로 쌓은 30여 년 윌서 제이팍 종합보험의 동행은 계속됩니다. 213-380-9801로 연결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스페셜이 됩니다. 213-380-9801 윌서 제이팍 종합보험 모든 분들에게 항상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니씨,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고생이 많겠어.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에 모셔서 부모님도 저도 편하네요. 아, 한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네, 소문대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식사도 한식이라 아주 좋아하세요. 또 치매 어르신은 특별히 따로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 영박 원장입니다.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 714-308-9800 714-308-9800 30년 전통의 한국 장의사가 유가족들이 부담 없는 최저 비용과 고품격으로 단장된 체프를 마련하고 유가족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남가주에서 10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포레스트런 공원묘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한인사회에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유가족 맞춤형 장례 서비스 아이콘인 한국 장의사와 포레스트론 두 리더가 유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야 하는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합니다. 한국장의사의 최고의 예우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포레스트런 공원묘지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십시오. 한국장의사 전화 323-734-5656 무료 전화 1855-886-9057 네,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세영 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자, 어제 이제 슈퍼볼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씩 저희들을 좀 교육시켜 주시겠다. 자, 관전 포인트를 많이 일러주시면서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슈퍼볼을 기대하는 미국인들은 과연 LA 램스와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중에 어느 팀을 더 지금 전국적으로는 더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게 정확한 그 퍼센테이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다수 미국인들이 LA 램스를 응원을 한다 이런 나와 있어요. 그래요. 나쁘지 않은 소식이네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너무 많은 우승을 했잖아요. 6번째 우승 도전을 하는데 강팀에 대한 어떤 그 반발이랄까, 그리고 너무 독주를 하니까 반감이 커가지고 지난번 4강전에서도 굉장히 일방적으로 패트리어츠를 응원하지 않았대요. 상대팀을 응원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약팀이랄까? 뭐 약팀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약팀에 그 응원을 한다는 그런 또 잘 아시잖아요. 약팀한테 원래 응원들 많이 하시고. 왜냐면은 이게 연고팀끼리 뭐 그 지역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램스를 더 많이 응원을 하고 있다 하고 지금 매체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LA 램스로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같이 한번 뭐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데, 저도 사실 이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도 방송을 하면서 저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풋볼 워낙 복잡한 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현재 상태는 램스가 응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이제 홈이 보스턴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스턴이 월드 시리즈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슈퍼볼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야, 보스턴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우, 좀 얄미워. 야, LA 니네 지난번에도 월드 시리즈에서 보스턴한테 깨졌는데 이번에 슈퍼볼이라도 한번 봐라 하면서 LA 응원할게 하는, LA와 관계없는 그런 팬들도 응원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좀 이번에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죠. 간단하게 기초 상식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일단 점수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몇 명이 하는가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물어보니까요. 그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몇 명이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11명이 합니다. 11명. 축구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 교체는 무제한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다르네요. 뭐 나중에 이제 그 수비 선수, 공격 선수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11명이 경기를 뛰게 되고
선수는 무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내 득점 방법이에요. 네. 이 축구 그러면 한 골 아니에요? 하나. 골 하나, 1점. 근데 이거는 뭐 6점, 3점, 2점, 1점. 도대체 뭐야?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그 엔드전, 골라인을, 상대방의 골라인을 공을 가지고, 넘어가거나, 돌진을 해서, 네.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골라인 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쿼터백이 패스를 했을 때 그 안에서 공을 잡게 되면은, 일단 타치다운이 된다. 이렇게 타치다운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6점을 득점하게 됩니다. 터치다운의 경우에는 예, 터치다운이 6점. 그리고 6점. 이어지는 그 보너스 킥인데 이거는 try for point라고 해서 보너스 득점인데요. 네. 보너스 킥을 성공하면 1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6점이 올라갔는데 왜 또 1점이 붙지? 그거는 이제 킥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골인이라는 말을 안 두고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네. H빔을 넘어갔을 때 네. 1점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리는 것이 필드골인데 공만 차는 그 키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이때가 되는데 만약에 4번의 공격을 하다 도저히 이제 한 번의 공격이 남았는데 3번 끝나고 4번째에 이 터치다운에 대한 어떤 자신이 없을 때 공을 필드골을 차서 넘기는 그런 필드골을 하게 되죠. 선택을 하게 되죠. 그때 3점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3점. 그러니까 6점, 3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이제 터치다운 후에 한 점이라도 아쉬울 때는 엔드존 바로 그러니까 상대방 골라인 2야드 앞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킥을 안 하고. 그래서 만약에 타치다운 엔드존을 넘어가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1점을 더 보태서 2점이 이루어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6, 3, 2, 1 이렇게 4가지의 득점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마도 정확할 것 같네요. 네. 그 중에서도 아마도 터치다운 하면 일단 6점, 그리고 터치다운 후에 보너스 킥을 해서 성공하면 1점. 요거는 이제 거의 다 아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3점. 터치다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요번에도 성공 네.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멀리 또 이제 킥을 해서 넘기면 그거는 3점. 요거까지는 거의 다 아시는데 2점을 이제 많이들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터치다운 그리고 끝나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그러게 말이에요. 절실할 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점 차이로 우리가 만약에 1점만 더 얻으면 이길 수 있다. 또는 동점이 된다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는 시도할 수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1점 보너스 1점을 성공을 보너스 1점마저 날아가기 때문에 공격팀이 상당히 조심을 해서 확실한 자신이 있을 때 이렇게 아니면 절박한 상황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2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 다 없고 이제 마지막 공격 한 번 남았어요. 그러면 거기 터치다운도 했어요. 그리고 2점 차로 지고 있어요. 그때는 보너스 필드골을 성공시켜도 1점 주어지니까 결국 한 점 차로 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2점짜리 도전해서 최소한 동점으로 해서 연장 끌고 가야 된다 할 때 터치다운 끝나고 필드골 보너스를 포기하고 한 번 더 엔드존에서 공격을 해서 요게 성공하면 이제 2점이 되면 연장 가니까 이럴 때 이제 그걸 많이 하니까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짝짝짝짝짝 박수 소리 들리시죠? 100점입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도 잘 안 나오는 경우인데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절실할 때, 절박할 때 요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잡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고 경기 시간은 15분씩 4쿼터를 진행을 하는데 1, 2쿼터 지나고 나서 이제 전반전 끝나고 그다음에 3, 4쿼터 중간에 이제 그 유명한 쇼가 벌어지죠. 하프타임 쇼.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총 경기 시간은 60분이지만은 계속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3시간을 훌쩍 넘긴다 보시면 되고요. 내일은 이제 어째서 경기가 자꾸 중단이 되지? 어떤 때는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떤 때 시간이 멈추거든요. 네. 그럴 건 어떤 경우인가 하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게 제일 궁금하고 저도 헷갈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네. 내일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내일은 잘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네. 자, 축구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바레인을 힘겹게 누른 한국 대표팀 이제 오는 금요일 새벽 LA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8강전이 있는데 카타르인가요? 예, 카타르죠. 카타르인데 일단 전력을 일단 전력이라든가 모든 그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93위에요. FIFA가 랭킹이. 네. 근데 역대 전적에서도 5승 2무 2패. 그러니까 5승이면 우리가 압도적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2패라는 것이 영특집해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카타르가 다음번 월드컵 그 개최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스페인 출신의 명장 펠릭스 산체스를 2013년부터 유소년 팀부터 지휘하면서 2017년까지부터 성인 대표팀 감독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린 선수 때부터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명장이라고 그러는데 카타르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어떤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강한 지금 의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2번 이겨본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요일 아침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물론 당연히 뭐 지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샷다운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재밌는 경기, 뭐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새벽이니까 금요일 이 스포츠 뉴스에는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자, 메이저리그 최초로 100% 만장일치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사람이 있네요. 네, 그렇죠. 바로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 저도 사실 야구를 보면서 이 리베라 선수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은퇴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번 선수인데 넌 은퇴하고 뭐 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파나마 고향 파나마로 돌아가서 자그마한 농장이나 하나 운영하고 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깐깐한 자격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83년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 83년 만에 처음으로 100% 득표를 하면서 리베라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했어요. 아, 참 이 전무후무한 일이죠. 네, 그러면 전무후무한 얘기고 정말로 운동선수, 유명한 선수 대부분 끝나고 나서라든가 아니면 끝 전에 그 좀 좋지 않은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먹튀다 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선수 정말로 깨끗이 마무리하고 모범을 보여줬다 하는 것이 일단 그 명예의 전당 100% 득표를 기록하게 됐고요. 통산에 1115경기 출전을 했네요. 간단히 알아보니까. 네. 그리고 82승 60패, 자책점 2.21, 그리고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 652세이브를 올렸대요. 652세이브를 올리면서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농장을 경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선수 좀 이런 메이저리그에 이런 선수가 하나 명예전당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로 선수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모범을 보여준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패도 많네요. 82승 60패. 의외로 패도 많아서 그 패도 많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이브가 650 세이브 정도 된다고요. 이게 지금 메이저리그 통산 최다예요. 와, 그 꾸준함을 동료들이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승패를 그렇죠. 떠나서. 그 꾸준함이 명예의 정당에 100% 입성이라는 영광까지 갖다 준 거죠. 네, 마리아노 리베라의 명예의 전당 투표 100% 만장일치 입성을 축하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무선이 자유하는 국부독재 몰아내자! 사천만이 단결했다! 살인정법 당구하자! 고문산이 거짓 정법 박종찬을 살려내라! 뭐야 이 새끼들아! 살려내라! 네, 오늘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1987이라는 영화의 엔딩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당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6월 항쟁,
연세대 학생들의 결의대회에서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기 전 이한열 열사의 모습을 담은 그 장면이 지금 잠시 나갔습니다. 자, 일단 이 상황을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소환합니다. 연예인 권선희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셰프강 푸드리앱 제공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오늘은 훈훈한 소식 2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앞서 들으신 영상 속에 등장하는 배우입니다. 이한열 열사를 연기했던 강동원이 영화 1987에 출연한 것을 인연으로 이한열 기념사업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알려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네. 사전에 미리 알리고 기자들 다 부르고 우리 얼마 기부할 거예요 와서 취재해 주세요 기자들 다 부르고 뭐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고 조용히 언론에 알리지 않고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 것일 터인데, 그런데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이한열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2018년도 연말 결산 보고서가 게재됐는데요. 이때 이한열을 기리고 그의 뜻을 펼치는 사업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그중에 거액의 특별 후원을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 기념사업회 측에서 밝혀낸 것이죠. 네, 거액의 특별 후원금을 건넨 이가 바로 그럼 영화배우 강동원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이라면 이 영화계에서는 뭐 탑 배우니까 거액이라고 하면 글쎄 얼마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액수가 좀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의 본성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알아봤습니다. 네. 일단 금액은요, 무려 2억 원이나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강동원은 1987 출연 이전부터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와 인연을 맺고 아주 꾸준히 이한열 열사의 생가인 광주를 찾는 등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6월 민주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이한열 열사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그 사업회에 2억이라는 통큰 기부를 했다라는 강동원 씨의 소식, 훈훈한 소식 첫 번째로 잘 들었고요. 그럼 두 번째 훈훈한 소식은 뭔가요? 네, 두 번째 훈훈한 소식의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하드락 밴드 본조비의 리드 보컬 존 본조비입니다. 본조비라면 뉴저지 출신의 하드락 밴드, 수많은 히트곡으로 거의 30년이 넘도록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조비의 네네. 어떤 훈훈한 소식이에요? 네, 한 달째 이어진 셧다운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공짜로 점심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여야 정치권의 이 국경장벽 예산 갈등으로 시작된 셧다운 사태가 오늘로 33일째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 달치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사실 이 미국 생활이라는 게 매달 내야 하는 빌페이먼트 때문에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힘들죠, 생활하기가. 네. 그런데 실제로 이 해당 공무원들은요, 이 푸드뱅크에서 식료품을 받아가거나 전당포에서 급전을 융통하기까지 하면서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공무원들에게 공짜로 점심을 본조비가 대접했다. 따뜻한 밥 한 끼 큰 위로가 됐을 터인데 본조비의 리더 존 본조비가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밥을 쏠 생각까지 했을까라고 궁금합니다. 네, 뭐 한두 명도 아니고요. 무려 71명의 공무원에게 이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9일입니다. 이 본조비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단 공지를 한 겁니다. 21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이 뉴저지주 레드뱅크에 있는 자신의 자선식당 JBJ 솔 키친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지를 한 거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번개 모임을 한 건가요? 번개 점심 쏘는 모임을 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번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여기에 이제 1차 번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2차 번개도 있습니다. 2차 번개요? 그럼 밥을 또 쏘나요? 네, 그렇습니다. 23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번엔 뉴저지 탐스 리버에 있는 또 다른 자선식당에서 이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1차는 레드뱅크에 있는 자선식당, 그리고 2차는 탐스 리버에 있는 또 다른 자선식당.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네. 자꾸 계속해서 자선식당이라고 그러는데 식당이면 식당이지 무슨 자선식당이 있어요?
네, 존 본조비와 그의 아내 이 도로테아가 2011년부터요, 이 뉴저지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식당인데요. 보통 식당은 이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본조비 부부의 자선 식당이라고 하는 그 식당에서는요, 밥을 먹고 나면 기부금이나 봉사 활동으로 음식값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선 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이 괜찮네요. 이거 뭐 혹시 뭐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먹고 봉사 활동으로 그걸 페이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만약에 여유가 좀 내가 있다 그러면은 뭐 밥값을 사실 뭐 50불어치를 먹었는데 내가 네. 500불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오늘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면 뭐 무료 봉사 활동으로 밥값을 대신할 수 있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식당인 것 같아서 이 존 본조비가 더욱 멋져 보이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선희 씨에게 제가 오늘 점심을 쏘고 싶다. 그러면 네. 오늘 내가 점심 쏠게 하고 일일이 불러서 맛있게 점심을 대접하고 보내드린 후에 저는 거기 남아서 설거지 봉사 활동으로 페이를 하는. 그런 식당이 LA에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야, 이거 재밌는 식당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비영리 자선 식당을 두 곳이나 운영해왔다는 것도 참 아주 멋지고요. 또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했다고 하니까 이 본조비 부부 아주 통이 큰 마음만큼이나 정말 풍부한 본조비의 감성이 묻어나는 수많은 명곡들이 오늘 떠올라서 제가 오늘 끝곡으로 아주 한국 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본조비의 노래하면 어떤 게 있을까? 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본조비 나 알아, 나 너무 좋아해. 근데 노래 대박 하면 아유 제목이 뭐였지? 제목은 생각 안 나는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곡은 사실 It's My Life인데요. 네. 2000년에 그 발매한 7집 앨범 크러쉬에 수록된 곡이죠. 이 곡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본조비의 가장 히트했던 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한국 팬들에게만 유독 인기가 아주 많았던 곡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바로 있어요? Always라는 곡입니다. Always, 항상, always. 네. 네. 영원히 항상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곡인데요. 네. 이 곡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